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들. 벌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권아빠입니다. 정말?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 이야기 준영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 여러분. 좀 간만에 했더니, 좀 멍해요, 지금. 자, 오늘은 그 사참위 종합보고서 그 결론 읽기를 하기로 했죠. 네. 지난 시간 때 우리가 그 요약본에 요약본. 대한 읽기를 했고, 먼저 좀 읽어봤는데 내용을 역시 고구마 한 100개 정도? 거기다 간간히 감자까지 섞어가지고 미숫가루 또 한 2-3번 또 이렇게 물에 안 타고 그냥 먹은 그런 느낌? 좀 많이 좀 답답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안 그러면 이상한 거죠. 9년 9년 동안 진상규명에 올인했던 사람들인데, 조금, 시쳇말로 조금 허망하니까요. 좀 슬프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예.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먼저 간 우리 녀석들이 또 미천한 아빠지만 또 맡겨놓은 일 아니니까 아빠 꼭 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약속은 우리 전 국민이 우리 아이들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그 희생자분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침표 찍어야죠. 예.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그 당위성, 또 아이들이 아마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고.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죠. 시대의 사명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왜 우리 어깨에만 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꼭 알아야 되나요? 몰라도 해야지. 자, 그럼 바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제목은 피해자를 위한 국가는 없었다. 없는가? 없는가? 국가의 부재, 이런 정도의 제목을 붙였는데, 좀 더 나은 제목이 없었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머릿속에는 선뜻 안 떠오르던데, 이 대본에 소장님께서 적어주신 그 제목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 거죠. 피해자를 우리 품 안에. 너무 서정적이지 않나? 피해자와 같이 살아가는 국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당연히 같이. 그런데 피해자를 위한 국가는 없는가? 이 제목이 낫겠다. 자, 그래도 우리 필자분들이 정성과 또 마음을 다해서 고심하고 만든 그런 또 제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하고 읽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고, 먼저 그 방송했던 그 요약무연 내용들이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좀 같이 상기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 결론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은 좀 뭐랄까 좀 읽기가 좀 쉽다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답답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 1번입니다. 1. 8년간의 참사.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에 침몰했지만 4월 16일의 사건은 그보다 오래전에 시작됐다. 2013년 2월 세월호 5층에 전시실을 세우고 객실을 늘려 배 위쪽이 무거워지도록 증개축했을 때 개조공사가 다 마무리되기 전인 2013년 1월 경사시험에서 한국선급검사원의 부주의로 무게중심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었을 때, 그렇게 세월호가 평형소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스로 직립할 수 없는 배가 되었을 때부터 세월호의 침몰은 시작됐다.
한국 선급이 승인한 대로 화물을 적게 실으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세월호를 운항하는 청해진 해운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화물을 실어 매출을 올리기로 선택했을 때 4월 16일에 침몰은 시작됐다. 화물이 많네요. 배가 가라앉겠습니다. 그만 좀 실으십시오. 이런 선원들의 지적과 항의를 청해진 해운 임직원이 무시했을 때 4월 16일에 침몰은 시작됐다. 청해진 해운이 2013년 3월 15일 최초 운항부터 2014년 4월 15일까지 총 241회 세월호 운항 중 139회를 과적으로 운행했을 때 4월 16일에 침몰은 시작됐다. 과적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만재흐수선 기준을 맞추려고 평형수를 빼서 보건성을 더욱 악화시켰을 때 4월 16일에 침몰은 시작됐다. 그러면서 화물을 부실하게 고박하고 기관실 수밀문과 맨홀을 늘 열어둔 채로 다녔을 때 4월 16일에 침몰은 이미 시작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 해양안전심판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그동안 실시한 조사는 안전을 무시한 청해진 해운의 부실한 선박관리가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확인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이 요인은 2014년 4월 15일 밤 세월호가 출항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국민들의 비극이 그려집니다. 네. 비극은 4월 16일 세월호란 배가 침몰하며 시작됐지만 배의 침몰이 크나큰 참사로 이어져야 할 이유는 없었다. 모든 승객을 인천에서 제주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갈 의무가 있는 선장과 선원이 진도 앞바다에서 승객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침몰하는 배에서 사람을 구하라는 임무를 띠고 출동한 해경과 그 지휘부가 눈앞에서 침몰하는 배 안에 수백 명이 있음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임무를 다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보려 했다면,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빨리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제대로 감독하고 지휘하지 않고 심지어 방치해왔기에 세월호의 침몰은 거대한 참사가 되었다. 4월 15일 저녁 인천항에서 세월호에 오른 승객들은 기업과 정부에 철저히 배반당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이 개발해서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를 믿고 사서 썼던 것처럼 그날 세월호 승객들도 여객선을 관리하고 운항하는 기업을 믿고 배에 올랐다. 소비자들이 정부가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와 감독은 할 것으로 믿었던 것처럼 승객들은 정부가 여객선을 규제하고 감독했을 것이라 믿었다. 소비자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제품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승객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배에 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가장 비극적인 배반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공포에 떨면서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국가가 구하러 오리라는 기대가 무너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구하지 않은 것처럼 국가는 세월호 승객들도 구하지 않았다. 세월호에 오른 승객들이 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하지만 타당한 신뢰는 4월 16일 아침 모두 무너졌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너무나 크고 분명하여 이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국가를 믿고 또 어른들을 믿었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믿었던 국가에게서 버림받은 그런 비극이 그려집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4월 16일 국가가 이미 벌어진 참극의 책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나섰다면 세월호 참사의 양상은 지난 8년과는 달랐을 것이다. 4월 16일 늦은 오후 대통령이 중대본을 찾아갔을 때, 또는 4월 17일 진도체육관을 찾아갔을 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참사 현장에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고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면 지난 8년이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종자 수색 현장과 팽목항, 진도체육관에서 정부가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결정을 내려 행동에 옮기고 이에 책임을 지기 위해 애썼다면 피해자들에게 지난 8년은 조금 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 실종자 수색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왜곡함으로써 4월 20일 새벽 진도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실종자 가족들을 경찰을 동원하여 막아섬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을 사찰하고 낙인 찍음으로써 죽음의 이유를 밝혀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억압함으로써 겨우 설립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하고 강제 종료시킴으로써 정부는 세월호가 한국 사회에 던진 충격과 피해자들의 고통에 응답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판단과 행동에 따라 세월호 참사는 팽목항과 진도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2014년 4월에서 적어도 2022년까지 연장되었다. 여객선 침몰 사고는 사회적인 참사가 되었고 이 참사를 만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였다. 그러므로 사참위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침몰뿐만 아니라 그 후 8년 동안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겪어온 모든 고통과 억압과 불의를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출항, 침몰, 구조, 수색, 수습, 사찰, 회피, 방해, 추모, 기억, 치유. 사참위의 조사가 8년간 피해자들이 경험한 것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사참위는 참사의 매 국면에서 국가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기록하고 특히 국가가 참사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밝혀내고자 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승객 304명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가족을 잃고 쓰러진 이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국가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 묻게 했다. 눈물과 분노로 가슴이 부글부글 하네요.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승객 304명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가족을 잃고 쓰러진 이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참 씁쓸한 문장들입니다. 소제목 2번은 국민을 배반한 국가가 국민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이겨 놓는지를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의 두 얼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는 국가의 두 얼굴을 목격했다. 두 얼굴의 국가가 정권에 관대했고 피해자에게 가혹했다. 사참위의 조사는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목격한 바를 확인해 주었다. 국가는 한없이 무능하다가도 놀란 만큼 유능했다. 재난 대응을 지휘하여 인명을 구하는 역할에 관심조차 없었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려 여론을 조작하고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나 진상규명 방해를 지휘하는 역할에는 비할 수 없이 성실했다. 신속했죠. 진도 앞바다와 팽목항에서는 정부의 그 누구도 컨트롤 타워를 자임하지 않았지만 광장,
언론, 국회 등 유가족의 행동을 막아야 하는 곳에서는 지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국가의 역량은 선택적으로 그리고 편향적으로 발휘되었다. 책임자를 위한 보고는 많았지만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다. 참사 대응에 나서야 할 지휘부는 현장에 쉼없이 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막상 구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침몰 직전인 9시 59분 목포서장 김문홍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인지 지시인지 알 수 없는 말은 현장에 출동해 있는 123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책임자들을 위한 보고는 바다 한가운데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생명을 구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수라장이 된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수색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사람도 최소한의 예를 갖춰 사망자를 수습하기 위해 판단하고 실행하는 책임자도 없었다. 무책임은 조직적이었고 임무방기는 집단적이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해경지휘부, 현장 출동 세력 등 위기에 처한 승객들을 끝까지 지키고 구해야 할 책임 있는 자들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그 책임을 방기했다. 선장과 선원은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빠져나왔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갑판으로 빠져나오려는 승객들도 배 안에 주저앉혔다. 골든타임 내 도착한 유일한 해경정이었던 123정은 너무 빨리 구조를 포기했다. 가라앉는 배 안에서 승객들이 믿고 기다리던 국가는 도착하지 않았다. 생존자, 실종자, 그리고 가족들도 보호받지 못했다. 참사를 당한 피해자를 눈앞에 두고도 국가는 손을 놓고 있을 뿐이었다. 손이 좀 바들바들 떨리는데, 부장님 혈압 터지겠어요. 좀만 더.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위로하는 대신 탄압하고 지원하는 대신 감시했다. 무책임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것은 위로의 말과 회복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진상규명 목소리에 대한 탄압과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감시였다. 국정원, 기무사, 정보경찰과 같은 정보기관들이 나서서 이를 주도했다. 죄송합니다. 진정해요. 자, 마음을 가다듬고. 청와대의 묵시적인 승인 속에 청와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려는 정보기관들의 경쟁 속에 유가족과 지원 세력은 불법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 누군가는 참사 전에 대통령 비판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는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는 이유로 불손 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감시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모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위로가 필요한 유가족이었다. 앞에서는 약속하고 뒤에서는 방해했다. 유가족 앞에서 특별법이든 특검이든 여한이 없도록 조사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청와대, 정부부처, 새누리당은 힘을 합쳐 세월호 특조위 설립을 방해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세금 도둑 발언으로 출범 전부터 세월호 특조위를 흔들었으며, 해수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추진단은 이름과 달리 세월호 특조위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의 목적을 저지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삼았다. 이외에도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 별정직 조사관 채용 배제 시도, 보수단체를 동원한 세월호 특조위 압집회, 공무원 파견 중지 등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시기별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동원되었다. 진상규명 목소리를 누르기 위해 혐오가 묵인되거나 조장되기도 했다. 진상규명이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은 애도할 시간을 빼앗겼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네.
난 만불이 났어요. 그냥 웃어야죠. 소제목 3은 애도의 시간을 빼앗긴 우리 유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슬픔의 시간. 정부는 배의 침몰을 막는 데 실패했고 생명을 구하는 데 실패하고 점점 확대되는 참사에 대응하는 데도 실패했다. 정부가 참사 피해자를 적으로 삼으면서 참사의 피해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질 뿐이었다. 진상규명을 위한 때를 놓치면서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더 멀어졌다. 대규모 피해의 발생, 대응과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의 모든 단계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4월 16일에도 그 후로도 피해자를 위한 국가는 없었다. 정부의 조직적 감시와 억압과 조롱을 받으며 참사 피해자는 한국 사회 밖으로 밀려났고 8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복귀하지 못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이들은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가? 언뜻 난해하게 들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난 8년 동안 항상 명백했으며 모두가 알고 있었다. 모두가 답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밝히는 것,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는 것, 그리고 2014년 4월 16일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줄곧 호소하고 요청해온 그것을 통해서만 회복과 치유는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8년 동안 지연된 것에 대해 세월호의 침몰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하는 것 또한 참사 피해자들을 다시 사회로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사참위는 모두가 알고 있는 답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사참위의 조사 결과는 또한 국가가 사라진 공간에서 참사에 대응하려 나선 이들, 피해자를 지지하고 피해자와 연대했던 이들의 존재를 확인한다. 4월 16일 바다에 빠졌다 살아난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에 보일러를 틀고 담요를 가져온 주민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600만 시민들, 여전히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지하철을 타는 학생들, 기억의 길을 걷고 추모의 숲을 가꾸는 사람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드러낸 국가의 공백을 메우면서 이 참사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겪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실천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더불어 이들에게도 회복과 치유, 그리고 참사 이후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 자식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애도의 시간을 빼앗은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설명이었네요. 그리고 이 정부 대신에 우리 옆을 지켜주었던 그 많은 국민들, 그런 국민들의 이야기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분노를 낳았다. 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을 이토록 무력하게 놓쳐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고,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가라앉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피해자들은 분노를 승화시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목소리를 모았고, 시민들은 함께 분노하며 지지했다. 사참위는 국가의 처절한 실패를 조사하면서 그 분노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피해자들의 요구가 합당한 것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 실패에 분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가장 숭고하고 엄중한 요구, 즉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그 요구에 응답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책무이자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지난 8년이 어떤 시간이었을지 우리는 감히 짐작하지 못한다. 눈물이 핑거네. 가족이 죽은 이유를 알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했고, 조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앞에서 쪽잠을 자야 했던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우리는 차마 상상할 수 없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지지부진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자들은
가족의 죽음을 온전히 슬퍼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들에게서 슬픔의 시간, 추모의 시간을 빼앗아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8년 동안 기다리라고만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그리고 이제 활동을 종료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과연 그 8년의 기다림에 부응했는지 스스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사위원회의 종결은 결코 참사의 종결이 아니다.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회복과 치유의 길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참사의 시간을 겪고 있다. 다만 조사의 마무리가 온전한 슬픔과 추모, 뒤늦은 회복과 치유의 시작으로 이어지기를 겨우 희망할 뿐이다. 또한 우리는 조사위원회의 종결을 맞아 기억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8년의 다짐을 다시 상기할 뿐이다. 눈물 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같은데요. 우리는 그 같은 부분이 핑 도는데, 우리는 조사위원회 종결을 맞아 기억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8년 전의 다짐을 다시 상기할 뿐이다. 정말 이 부분이 가슴에 꽂히네요. 2014년부터 모든 국민들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분노하고 잊지 않고 실천하자는 2014년부터 제 소신이거든요. 그대로 쓴 것 같아 눈물이 막 핑 돕니다. 일부러 순도 이렇게 썼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기 위한 얼굴을 못 들고 있는데 뭐 이유는 아시겠죠? 굳이 얘기 안 해도. 소장님, 우리 이제 종합 보고서 결론 읽기를 마무리했는데 또 소장님 소감도 말씀을 해주셨고 진짜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직도 지금 얼굴을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빨리 안 마르네 이거. 자, 아프고 슬프지만 또 우리가 중요한 구절, 잊지 않아야 될 그런 구절을 좀 정리를 해보죠. 먼저 국가는 한없이 무능하다가도 놀랄 만큼 유능했다. 예. 구할 때는 무능하고 탄압할 때는 유능하고. 책임자를 위한 보고는 많았지만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다. 말로만 하는 거죠. 보고하라고는 했는데 그 보고에 대한 명령이 없었다는 얘기죠. 보고도 받지도 않고 제대로 받지도 않고. 무책임은 조직적이었고 임무 방기는 집단적이었다. 이 부분은 조금 걸려. 위로하는 대신 탄압하고 지원하는 대신 감시했다. 참 국정원과 기무사라. 기무사가 거기서 왜 나왔죠? 근데 도대체 우리가 뭐 무장 아니 그 군인들 그거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약속을 하고 뒤에서는 방해를 했다. 이건 박근혜 김기춘이 맨날 하던 거예요. 이중인격이지, 이중인격. 세월호 참사는 분노를 낳았다.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죠. 분노를 기억하라. 분노를 기억하라. 맞습니다. 분노를 기억하라. 4월 16일에도 또 그 후로도 피해자를 위한 국가는 없었다. 지금은 있나요? 글쎄요. 씁쓸합니다. 여러분도 사참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까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합보고서와 그 다음에 이 공개가 가능한 그 조사 결과 조사 보고서들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PDF 파일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길 저희가 좀 간절히 요청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사참위 홈페이지 하고 그 자료가 있는 위치 그 위치는 저희가 그 링크를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다음 시간에는 사참이 권고안 지금 아까 제가 좀 흥분해서 네. 사참이 권고안 가습기 살균 사참이 보면 사참이 여기 이게 권고안별 주요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뭐 인양 콘텐츠는 좀 뒤로 밀리겠지만. 네,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인양 나 그 대본 쓰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진짜 쓰기 싫은가 본데. 재발절해서 그래요, 도둑이. 아니,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인양이라는 것이, 세월호의 인양이라는 것이 그거 한 번에 정리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안에,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년이에요, 3년. 그거 다, 뭐 한 번에 하기는 힘드니까. 아무튼, 권고안 중요 내용. 예, 뭐, 예. 아까 말씀드렸던 12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제, 9월 8일부로 그 사참이, 예, 이제 그 조사관들의 이제 그 근무는 끝났고, 이제 9월 10일부로, 일정상 9월 10일인데, 9월 10일이 또 추석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끝난 거죠. 그래서 미리 끝난 건데, 이 사참위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 이 사참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과 또 사참위에서 발표한 그 권고안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거 먼저 우리 그 연구원님들과 같이 한번 의미를 찾아보고 또 앞으로의 우리 역할들,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또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참위가 끝날 때쯤 되면 원래로 대통령 특별보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요. 그 내용을 그 다음에 국회의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직접 보고 안 받겠다. 누가요? 국회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서면 보고 받을 테니까 서면 올려라. 이렇게 이제 폄하했다는 정도까지 내가 들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고받기 싫다는 얘기죠, 뭐. 그냥 싫은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좀 표면적으로 나온 이유는 뭐 바빠서 그런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뭐 도둑놈 재벌되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좀 저의 내피셜이지만 해줄 사람들 아니에요. 왜냐면 권고안들이 사참위법 84조에 보면 권고안을 꼭 해당 부처에서 1년 안에 다 이 권고안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국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인지, 이제 권고안 편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온다면 한 80% 이상의 그 이행률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4%네요. 3%. 30%도 아니고 3% 미만의 권고안 이행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얼핏 제가 그 인터넷 통해서 본 것 같은데, 그 국회의장은 보고 안 받는다고 했지만, 그 더불어민주당에는 세월호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특위 의원들은 이 보고를 좀 받았다라는 내용을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당일 땐 뭐고 야당일 땐 보고 받냐고. 야당이 됐을 때 끝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여당일 때 했어야지. 여당일 때 더 잘했어야지. 여당일 때는 뭐 그냥 평평 놀고 있고, 아이고, 나 그냥 말 안 할래요, 그냥. 아유. 야당이 됐으니까 잘 하겠죠,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야당 국회의원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야당 국회의원은 그냥 민원을 듣기만 하면 돼. 그걸 안 해도 돼. 여당 국회의원은 그 민원을 들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 야당은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에휴, 180석이나.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가야 되겠고,
또 이제 새로 또 당대표가 되신 분의 또 그 의지와 역할이 또 있으니까 또 그래요. 한번 또 발등을 또 기다려야 되나? 또 발등을 찍힐지 모르겠도 또 믿어봐야죠. 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시죠. 자, 우리 연구원 여러분, 다음 저희 그 유튜브 방송편에서는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권고안에 대한 내용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자, 이만 인사드리고 마치죠. 예. 잠깐. 구독과 좋아요만 구걸하겠습니다. 자, 연구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